우리가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들,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동화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원래 쓰여진 시기로 돌아가 보면 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더 슬프고 더 기묘한 이야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동화는 원래 무섭다 4편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어공주는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대표작입니다. 1837년에 처음 발표한 동화입니다. 안데르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동화만이 아닌 만화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디즈니사의 만화 인어공주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인어공주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인어공주는 바다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던 공주는 어느 날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배 한 척이 난파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그중 한 사람을 구해주는데 바로 배에 타고 있던 아주 잘생긴 왕자였습니다. 왕자를 구해주고 바다로 돌아왔지만 인어공주는 이미 그에게 반해버린 뒤였고 그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인간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를 찾아가서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녀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인어공주에게 내걸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목소리를 내놓을 것, 두 번째는 사흘 내로 왕자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인어공주의 영혼도 자신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지만 공주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갖게 된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다시 한번 왕자와 만나게 되고 왕자 역시 인어공주를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익숙해하지만 정확하게 그녀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공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 마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마녀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한 다음 자신이 뺏은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사용해 왕자를 속입니다. 결국 왕자는 마녀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착각하고 깜빡 속아 넘어가 마녀와 결혼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녀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서 마녀는 쫓기듯이 다시 바다로 도망칩니다. 동시에 마녀가 가져간 목소리도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인어공주는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공주를 통해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왕자는 인어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완전히 인간이 되어버린 인어공주는 왕자와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거리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데르센이 처음 만들었던 원본은 이런 해피엔딩과는 많이 다른 내용, 그리고 꽤 무서운 묘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인어공주가 왕자를 구해주고 마녀를 찾아가 다리를 달라는 내용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마녀가 공주에게 내거는 조건이 상당히 소름 끼칩니다. 원본에서는 마녀가 인어공주의 혀를 가져간다고 나옵니다. 순화된 동화에서는 단순히 목소리만 가져간 것으로 나오지만 원판에서는 아예 그녀의 혀를 가져감으로써 목소리와 함께 완전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인어공주의 혀를 가져간 대신 마녀는 물약을 만들어줍니다. 이 물약을 마시면 다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약을 마실 때도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 물약을 마시면 인간의 다리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그녀에게 가해질 것이란 조건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 가해진다고 나옵니다. 이 묘사는 나중에 인간이 되어 왕자를 만난 공주가 왕자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공주가 왕자와 춤을 추며 한번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걸 견딘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왕자를 위해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왕자는 다른 나라의 공주를 소개받고 이 다른 나라의 공주와 혼인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왕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왕자는 이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인어공주는 마음이 아팠고 이제 최후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든 것을 체념하던 그 순간 새벽이 오기 전 인어공주의 자매들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그녀가 목숨을 잃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다고 말합니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날카로운 단검 하나를 건네줍니다. 알고 보니 언니들 역시 바다 마녀에게 찾아갔고 자신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는 대신 인어공주를 구할 해결법을 맞바꿔 왔던 것입니다.
이 단검을 사용해서 왕자를 없애면 마녀의 저주가 풀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어공주는 큰 고민에 빠졌으나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왕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왕자를 구해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은 도저히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마녀의 저주를 풀지 못한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거품처럼 변해버리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그녀의 영혼이 정령으로 변하고 언젠가 불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한 엔딩으로 끝나는 동화보다 원작은 좀 더 슬프고 처절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인어공주가 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큰 고통을 겪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바로 마녀가 내거는 조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으로 인어공주가 되돌아오는 방법, 그것도 왕자를 없애야만 가능하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인어공주가 처음부터 인간이 되고자 했던 목적을 그녀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것, 상당히 뼈아픈 조건이지만 마녀답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약 왕자를 없애고 인어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어공주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자도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잃어버린 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저 잃어버린 것들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표 당시에도 꽤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비평가들의 관점은 이런 처절한 묘사보다 오히려 내용의 전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결말의 모호함에 대해 지적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동화가 완전히 비극으로 흘러갈 것처럼 진행되다가 갑자기 희망적인 결말로 선회한다고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동화의 내용 자체는 인어, 마녀의 마법 등 동화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요소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비극 자체에만 집중하자면 어떤 면에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인어공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내 뜻대로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 요소, 인어공주가 갑자기 정령이 되었다든가 하는 진행은 너무 감상적이고 급작스러워서 확실히 어색하긴 합니다. 비극적인 진행에서 갑자기 어떤 희망으로 방향을 급히 튼 모습이죠. 비평가들이 지적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위한 동화였기 때문에 안데르센도 끝까지 처절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었으니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한 줄기 희망 같은 결말을 내려고 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피엔딩을 염두에 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인 하면 떠오르는 동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꽤 유명합니다. 잭과 콩나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온 소년 잭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결국 딱 한 마리만 남은 소를 팔러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잭은 어떤 남자에게서 이상한 제안을 받습니다. 돈은 없지만 자신에게 소를 넘겨주면 대신 신기한 물건을 잭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내민 것은 몇 알의 콩이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마법의 콩이었습니다. 이 콩을 심으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잭은 남자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콩과 소를 맞바꾸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당연히 어머니는 잭에게 크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잭이 가져온 콩을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잭도 그날 크게 혼나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집 밖에 큰 나무가 자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크게 자라난 콩줄기였던 것이죠. 잭은 정말 하늘까지 뻗은 이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구름까지 뚫고 올라간 하늘 끝에서 거대한 성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이 성은 무서운 거인이 사는 곳이었죠. 거인은 잭의 냄새를 맡고 그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운 좋게도 잭은 거인의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몰래 숨거나 하며 거인을 따돌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잭은 성 안에서 거인이 가진 보물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훔쳤고 두 번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연주하는 신기한 악기를 훔쳐갑니다. 물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잭은 거인에게 들켜 그에게 쫓기듯이 도망칩니다. 잭은 콩나무를 타고 급히 땅으로 내려가고 거인도 잭을 따라 콩나무를 타고 내려오지만 이미 여러 번 나무를 탔던 잭이 익숙하게 더 빨리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온 잭은 집에서 도끼를 하나 꺼내와서 콩나무에 밑둥을 찍어 거인이 매달린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콩나무가 쓰러지며 거인도 땅에 떨어져 숨을 거둡니다. 이후 잭과 어머니는 잭이 가져온 보물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잭과 콩나무 이야기입니다. 비록 잭이 가난하고 순진한 면이 있긴 했지만 거인의 성에서 보물을 훔쳐올 정도로 대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잭과 콩나무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는 그 성격이 동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잭과 콩나무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는 영국 코널 지방의 전래동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잭 더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상남자의 냄새가 풍기는 이야기로 거인 사냥꾼 잭 정도로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잭도 아니고 거인 사냥꾼이란 칭호가 붙은 점에서 이 동화 속의 잭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인물인지 또 얼마나 와일드하고 터프한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 코널 지방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괴롭히는 거인의 존재였습니다. 이 거인의 이름은 코모란이었는데요. 가축을 잡아먹고 양과 소를 훔쳐가는 거인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잭은 코모란을 없앨 계획을 세우고 코모란이 살고 있는 바위성으로 향합니다. 잭은 성 밖에서 코모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모욕합니다. 이걸 들어버린 코모란이 화가 나서 성 밖으로 나오는데 잭은 코모란을 미리 파둔 함정 근처로 유인합니다. 코모란이 잭을 쫓다가 함정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자 잭은 곡괭이를 가지고 코모란의 머리를 그냥 확. 아무튼 그렇게 코모란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거인 사냥꾼이 됩니다. 잭의 다음 타겟은 머리가 2개인 거인입니다. 잭의 명성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거인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겉으로는 잭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잭이 자신도 없앨 것이라 생각하고 저녁에 잭이 자는 방에 들어가 그의 침대를 내리칩니다. 하지만 잭은 이미 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고 침대 안에 미리 다른 물건을 넣어둬서 마치 자신이 이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해뒀습니다. 거인은 잭의 침대를 내리쳐 그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게 침대만 고장낸 것이죠. 다음날 잭이 멀쩡하게 나타나자 거인은 무척 놀랍니다. 잭은 태연하게 거인에게 아침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잭의 터프함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들었단 걸 알게 되면 당장 도망치고 볼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거인은 아침으로 오트밀죽 2그릇을 내왔습니다. 여기서 잭은 자기 몫의 죽을 먹는 척하면서 조끼 안에 숨겨둔 가죽 주머니 안에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인을 향해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말하고는 조끼 안에 든 가죽 주머니를 몰래 찢어서 안에 든 오트밀죽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합니다. 마치 자기 배를 가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잭을 보면서 거인은 질투에 사로잡혀 자기도 그쯤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잭이 속임수를 썼단 걸 몰랐던 거인이 정말 너무나도 정직하게 잭을 따라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잭은 머리 2개 달린 거인을 없애고 그가 숨겨둔 보물도 찾아내어 부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거인은 많은 기사와 귀부인을 납치해서 자기 성에 가둬두고 인질로 사용합니다. 마법을 걸어 이들을 동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성은 여태껏 잭이 상대했던 거인들이 살던 곳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용 2마리가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성문 앞에 도착한 잭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입구 옆에 달린 나팔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나팔이 뭔지 몰랐던 잭은 그냥 나팔을 불어보는데 잭이 나팔을 불자마자 신기하게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팔 소리를 들은 거인과 용이 푸른 안개로 변해 사라집니다. 대체 왜 이런 중요한 나팔을 무방비하게 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잭이 운이 대단히 좋았던 것이죠. 잭 덕분에 마법이 풀려 성에서 해방된 기사와 귀족들이 잭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그중 한 공작이 잭에게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잭은 공작의 딸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마무리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잭과 콩나무에서의 잭과 잭 더 자이언트 킬러에서의 잭은 그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잭과 콩나무에서의 잭은 어딘지 순진하고 수동적이지만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잭은 용감하고 적극적입니다. 물론 잭과 콩나무 버전에서의 잭도 나중에는 거인을 꿰어내 보물도 훔치고 대담하게 행동하지만 이것은 기원이 되는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내용이 일부분 반영되거나 혹은 남은 흔적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어쨌든 잭과 콩나무에서의 잭도 거인을 없애긴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이야기 노선을 잡아준 것으로 봐야겠죠.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그 옛날 동화치고는
상당히 재미 자체에 집중을 했던 느낌이 듭니다. 분명 처음에는 거인 한 명을 잡았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또 다른 거인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새로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거인이란 존재가 영국 민속문학에 자주 등장하는데 연구가들은 이 거인이 상징하는 바를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들과 다른 침략자들 또는 이들이 숭배하던 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문명인으로 불리던 이들이 거친 원주민이나 침략자들과 만나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다른 이들의 거대한 체격 등을 보고 거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어쩌면 원주민, 침략자를 경계하고 그들과 싸워야만 했던 그런 민족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동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이야기 중에는 영국의 전설 속의 인물 아서왕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아서왕이 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한 해석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잭 더 자이언트 킬러 같이 와일드한 내용을 잭과 콩나무로 순화시킨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잭 더 자이언트 킬러 버전도 미디어화가 많이 되었는데 1962년에도 영화로 제작되었던 적이 있고 2013년 브라이언 싱어 감독과 니콜라스 홀트 주연으로 잭 더 자이언트 슬레이어란 영화도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확실히 옛날 동화들이 거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대개는 그 시대를 반영한 듯한 두려움과 인간의 어두운 상상력이 합쳐져 전해진 듯하네요. 다음에도 여러 이야기를 또 소개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동화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